네, 안녕하십니까. 토토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21일 분석 영상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한 번씩만 정말 김조교 고생한다고 응원에 한 번씩만 정말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멤버십 통해서 들어오시는 스터디방 장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분석 영상, 그리고 실제 경기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차이밖. 하지만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접한 정교화된 검증된 의견 드려보고 있고, 김조교도 의견 드리지만 저희 스터디방 고수분들 함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물 통해서 저희가 스터디방 어떻게 운영하는지 꼭 한 번씩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소닉 붐대 안양 정관자입니다. 조엘 카굴루만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고, 하윤기도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김선영이 복귀하지만 2달 넘는 공백으로 실전 반박, 저하 우려가 따르는 수원 KT입니다. 최근 홈에서 2연승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핵심 가드진의 공백, 그리고 로테이션 부담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10개 구단 중 최저 실점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고, 렌즈 아반도와 변준영의 부상 아쉽지만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박지훈, 문유현이 중심을 잡으면서 공수 밸런스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원주 DB 대 부산 KCC입니다. KCC 허웅, 송교창, 에르난데스가 돌아오면서 최준용을 제외한 사실상 풀 전력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볼 운반과 공격 전개 불안, 턴오버 문제를 한꺼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전력 구성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원주 DB 7연승 이후에 2연패에 빠지면서 수비 집중력과 공격 효율이 동시에 떨어진 모습이고, 이 알바노 중심의 전개가 막힐 경우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부산 KCC의 승리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까지 함께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BNK 썸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주말에 연속 경기를 치렀던 팀이고, 일요일 경기에서 2차 연장 혈투까지 펼친 BNK 썸입니다. 이틀 동안의 휴식 기간이 있었긴 하지만 피로도를 모두 씻어내기에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 구조에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상대전 우리은행 대비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우리은행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승호패 구간에 모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V리그 남자 배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KB 손해보험대 OK저축은행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시아 쿼터 모하메드 야쿠비 개인적인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 그리고 나경복의 무릎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점 모두 부담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에나의 득점력 유지되고 있지만 아웃사이드 공격 완성도, 듀스 국면에서의 뒷심 부족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OK저축은행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이 좋고 디미트로프를 중심으로 한 결정력과 블로킹 전략 조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규 세터의 전개 안정, 그리고 고른 득점 분포도 강점인 OK저축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OK저축은행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 언더까지 한번 의견을 살짝, 언더는 세모 정도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네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현대건설 직전 홈 경기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연패 흐름을 끊어냈고, 접전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카리를 중심으로 한 해결 능력, 양효진의 속공, 자스티스의 서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리시브 불안과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정 성적 2승 9패로 부담인 상황임을 가려했을 때 현대건설의 승을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남자 아시아 농구입니다. 창원 LG 대 알바크 도쿄입니다. 이번 경기 의견 드려보면 마카오 블랙 베어스와 류큐 골든 킹스의 경기가 아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경기를 참고해서 의견을 드려보면 창원 LG 홈에서 강력한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단속을 발판 삼아서 경기 초반 주도권 잡으려 하겠지만 알바크 도쿄의 정교한 공격 효율과 빠른 외곽 전환 능력, 이를 상쇄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 활약 모두 살아났고 득점 페이스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 점수는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다득점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LG가 홈의 이점을 살려서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점수차를 좁히더라도 결정적인 클러치 타임에서 전술 완성도, 세바스찬 사이즈를 앞세운 알바크 도쿄가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알바크 도쿄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우츠노미야 대 홍콩 이스턴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골 및 힘싸움을 넘어서 하이포스트를 기점으로 한 움직임과 리버스컷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츠노미야는 뉴빌이 탑에서 템포 조절하면서 포트의 슬리컷, 에드워즈의 스크린 활용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이는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도 페인트 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츠노미야의 승리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 의견까지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마카오 블랙베어스 대 류큐 골든입니다. 마카오 블랙베어스와 류큐 골든 킹스의 경기, 하이포스트를 기점으로 한 세트 오펜스의 스타임스의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류큐, 오노데라가 하이포스트에서 경기 설계하고 알루마의 외곽포, 쿨리의 골 및 롤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트리플 옵션으로 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단속과 역습 전개에서 우위를 점한 류큐가 경기 후반 주도권 완전히 장악하면서 승리 가져갈 거라고 보고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갈라타사라이 대 ATM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 사네, 균도안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스안 마무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분명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스탄불의 강한 응원,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무대라는 동기부여까지 등에 업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ATM 마드리드 장거리 이동과 원정 분위기 압박 속에서 두 줄 수비 유지하려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번만 밀려도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이의 프렌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카라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고요. 카라바흐가 가진 공격 에너지 분명 위협적이지만 수비 라인 뒤로 열리는 넓은 공간을 감당하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합의 경기입니다. 전술 구조와 공간 활용, 그리고 한 번의 역습이 경기 흐름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유럽 대항전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알크마르 대 엑셀시오르 경기입니다. 에레디비시 네덜란드 리그고요. 이번 경기 알크마르의 승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와 전방 조합의 연계가 맞물리면서 한 경기 안에서도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으로 전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엑셀시오르는 전술 구전상 세컨볼 수비와 라인 컨트롤에서 노출되는 약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알크마르의 세트피스, 오픈 플레이 패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알크마르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1마인까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에서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승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의 3-4-3 구조와 하이프레싱, 후방 전개가 불안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책 유발, 그리고 세컨볼 쏠림이
사우스햄튼 쪽으로 누적될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리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wat포드 대 포츠머스 경기입니다. wat포드는 쉐런 고르를 중심으로 인스와 차크 베타제가 하프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탈압박 이후에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공격 패턴을 안정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포츠머스 시즌 누적 실점에서 드러나듯 세컨볼 대응과 박스 앞 간격 유지에 문제가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흐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wat포드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토크시티 대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화려한 점유 싸움보다는 압박 이후의 뒷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교체 카드로 어떤 템포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스토크시티 마누프와 베주노의 침투, 그다음에 보제닉의 연계, 그리고 벤치 자원까지 활용해서 미들즈브러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끝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특유의 공격적인 전진 압박이 오히려 뒷공간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현재 해외 배당만 기준으로 스토크시티의 프렌에 동그라미 2개 별표까지 드려보면서 이 경기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첼시 대 파포스 FC입니다. 첼시는 앤소 파르난데스의 메젤라 침투, 델랍, 폴파모의 박스 장악력을 결합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컷백 루트를 동시에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점점 더 완성도 있게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수비 가능하지만 메젤라 움직임으로 인해 수비 시야가 갈라지는 순간부터 중앙 침투와 컷백을 동시에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 첼시가 흐름 주도하면서 골 격차까지 벌려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마에는 동그라미 2개에 별표 2개까지 드려보면서 아마 3.5 기준 뜰 것 같은데 그래서 언어보 애매한 거 패스하고 핸디도 애매한 거 패스하고 1마인까지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크리스토비치를 축으로 한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에 빌바오는 구르테제타에게 집중되는 마무리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세트피스 득점 루트마저 막혀있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후반에 판도를 바꿔줄 만한 전술적 플랜 B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이 매치업의 흐름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흐름까지 종합했을 때 이 경기 큰 폭의 스코어 변화 없이 루즈하게 흘러가면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 강하게 보면서 빌바오의 프렌이 뜰 경우 동그라미 3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챔피언스 유벤투스 대 벤피카입니다. 유벤투스 데이비드를 축으로 미레티와 일디지가 라인 사이 공간을 장악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어 놓았고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상대를 상대로는 공격 효율이 더 올라가는 팀입니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를 앞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 중원 간격, 하프 스페이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슬라비아 프라하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백과 윙백을 바탕으로 리그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만 이번 매치업처럼 전력과 템포에서 모두 밀리는 상대로는 수비 블록 유지 자체가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반면 바르셀로나 다니 올모의 방향 전환, 라민 야말, 페란 토레스의 침투를 중심으로 필요할 때마다 템포를 올리며 박스한 위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슬라비아 프라하가 90분 내내 버티기만 하기에 요구되는 수준이 너무 높고 결국 바르셀로나가 전술 디테일, 개인 기량 차이를 앞세워서 마이너스 2마인까지 사실 보고 싶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1마인 별표 2개까지 의견 드려보면서 다음 경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의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3백과 윙백 구조가 하프스페이스 컵백 패턴을 90분 내내 버티기에 부담이 큰 매치업입니다. 반면 리버풀, 가포, 소보슬로이, 미르치, 살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패스 템포와 움직임의 질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전환 속도에서도 더욱 완성도 높은 그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술적 상성,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 모두 감안했을 때 리버풀의 승리 하나만 바라보셔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아인트호번입니다. 뉴캐슬은 토날리를 축으로 한 빌드업 전환, 고든, 볼테마드의 움직임 결합해서 아인트호벤의 최종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드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인트호벤, 비오르만 중심의 전개, 페리시치, 페피의 패턴 플레이에 의존해야 하는데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 속에서는 빌드업이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압박과 전환,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라는 무대의 분위기까지 고려했을 때 뉴캐슬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앞세워서 경기 주도권 잡고 승리 강하게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위니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고레츠카가 이끄는 중원 장악력, 케인의 연계, 올리시의 날카로운 침투가 한데 모여서 전방에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위니용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라인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앉아 버티기만 하기에도 리스크가 큰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 힘싸움, 전방 마무리와 완성도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전면 찬스 퀄리티 그리고 골 득점력까지 모두 가져갈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마이너스 2마인까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서 3.5 기준 오버까지도 한번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NBA 경기 네, 이제 없네요. 네, 이상으로 2026년 1월 21일 오후부터 1월 22일 새벽 오전 경기까지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길 바라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